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더니 제가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뿌듯하다가도 더 못해주는 게 미안하기도 했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제가 다 못난 엄마 같아서 자책하곤 한답니다. 첫째를 키우고 나면 둘째부터는 그래도 한번 해봤던 육아라 수월할 줄 알았는데 어째 키울수록 첩첩산중이네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일 만큼은 전부 다 알 수 없다고 하나 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제 아빠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딸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냈더니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아빠도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제 이혼이지만 저만큼이나 아빠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전 남편은 정말로 머리 검은 짐승 같은 놈이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게 살다 갑자기 등 따뜻해지고 배부르면 천하라도 가진 듯 제멋대로 살게 된다고 하죠. 이런 말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딱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랑 제가 아들을 둘이나 낳고 살고 있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두 아들이 아빠란 인간을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두 아들이 아빠 보고 배울 것도 없었어요. 아빠라는 인간을 봐야 뭘 보고 배울 텐데 사실 애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맨날 밖으로만 돌던 나쁜 아빠였습니다. 저는 늘 화목한 가정을 꿈꿨어요. 왜냐하면 중2 때 친어머니가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면서 어린 나이에 본의 아니게 큰 슬픔을 겪게 됐거든요. 그래도 자상한 아빠 덕에 금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위로 있던 큰오빠와 작은오빠도 여동생은 저 하나뿐이라 그런지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오빠들과 아빠 덕에 사랑 많이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아빠가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아빠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고요. 아빠는 운동선수 출신이셨는데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단단한 분이셨죠. 정말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분이세요. 제가 사람 같지도 않은 전 남편이랑 살다가 이혼해 보니까 저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도 있었어요. 아빠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직원 30명 정도 있는 건축업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 생각하는 마음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만큼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하는 직원은 있어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저희 아빠 자랑만 했나요? 그만큼 참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이런 아빠가 제 전 시댁에는 더없이 따뜻하셨고요. 아는 언니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전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라서 일상 패턴도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제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한 번은 전 남편이 집 앞에 절 데려다 주다 아빠 차를 보게 됐어요. 별 생각 없이 집 앞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빠 지금 퇴근하시나 봐. 나도 얼른 들어가 봐야겠다. 아버님 차야? 와, 엄청 좋은 차 끌고 다니신다. 근데 왜 이렇게 퇴근이 늦으셔? 아빠 사업이 이맘때쯤 가장 바빠서 늦으시더라고. 사장이 바빠야 회사가 잘 굴러간다고 맨날 일만 하셔. 멋지시다. 차도 이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시고 건축 사업 하신다고 하셨지? 어,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계열이네. 저는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전 남편이 저희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단순히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이라서 궁금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이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도 서로 결혼 얘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전 남편은 회사 성실하게 잘 다니면서 시댁에 용돈도 드리는 착한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시댁은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웠어요. 전 남편 동생은 헬스 트레이너였고 전 시아버지는 무직이셨습니다. 전 시어머니도 주부셨는데 사실상 모두 백수였고 전 남편과 전 시동생이 집안을 챙기고 있었죠. 이게 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어려운 집안을 챙기는 성실한 아들이라고 느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책임감 있는 모습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전 남편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 전 남편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저희 아빠에게 잘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부에 가까운 행동들이었던 것 같네요. 친정집은 아빠가 직접 설계하신 주택이었는데, 전 남편이 저희 집에 먼저 도착해서는 아빠 차를 세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뭐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해? 왜 우리 아빠 차를 세차하고 있어? 아무래도 주택가라 그런지 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형님께 부탁해서 차만 빼달라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왜 손세차를 해? 옷 다 망가지겠다. 괜찮아. 별로 비싼 옷도 아니고 툭툭 털어서 말리면 금방 말라. 아유, 안 그래도 되는데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자. 저는 전 남편이 세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같이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큰오빠, 작은오빠만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뒤늦게 도착한 아빠는 큰오빠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회사 차 끌고 현장 갔다 온 사이에 내 차가 왜 저렇게 깨끗해진 거야? 우리 큰아들인가 아니면 작은아들 작품인가? 다 틀리셨어요. 아버지 예비사위 작품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겠다고 해서 못 말렸어요. 큰오빠는 전 남편이 열심히 했다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전 남편을 보면서 멋쩍은 듯 웃으셨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도 아빠를 보며 쑥스러웠는지 웃어 보였고요. 처음에는 아빠도 전 남편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전 남편이 아빠 차를 직접 세차하기 전에도 늘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 같은 걸 사서 자주 집에 인사를 오니까 아빠도 마음이 점점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빠는 전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참 구김살도 없이 잘 컸네. 사회생활하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기 빠듯할 텐데 힘들지 않나?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절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해드리는 게 맞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사치 안 부리고 알뜰하게 쓰면 충분해요.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바르게 잘 큰 것 같구만. 아빠는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라면서 제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안 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아빠는 전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아내랑 일찍 사별했습니다. 우리 딸 중학교 2학년 때 떠나서 우리 딸이 참 외롭게 자랐어요. 그래도 사돈 어른 사랑받고 아주 잘 큰 것 같네요. 그렇게 봐주시니 저야 감사하죠. 저는 제 딸에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딸 결혼은 제가 정말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돈 댁에서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약소하지만 저희도 보탬이 돼야 맞죠. 아닙니다. 사위도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식들 위해서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신혼집이랑 집에 들어갈 가정 가구는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딸만 예뻐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 없이 자랐어도 인성 하나는 참 착한 아들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저희 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아들이죠. 요즘 부모 위해서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자식 흔치 않아요.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아빠와 전 시아버지는 서로 덕담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신혼집과 가전, 가구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때 전 시댁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면서 작은 보탬이라도 하겠다면서 손살을 치셨지만 아빠는 꼭 본인이 준비하겠다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전 남편이 모은 돈만으로는 역부족이었거든요. 사는 곳이 울산이었는데 그래도 지방 도시라 그런지 내 집 마련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아빠 덕분에 집과 혼수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전 남편은 아빠에게 더욱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꾸려가시면서 모아둔 자산이 많으셨습니다. 그중에는 4층짜리 건물도 있었는데 무직이었던 제 시아버지를 관리인으로 취직까지 시켜주셨어요. 게다가 3층에는 전 시동생 헬스클럽도 차릴 수 있게 임대료도 근처 시세보다 가장 싸게 자리를 내주셨고요. 그러니 전 남편도 아빠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 시동생 헬스클럽 오픈하는 날 전 남편은 아빠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죠.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집안까지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왜 자네 챙겨주는 줄 아나? 이젠 온전히 자네 가정에만 신경 쓰라고 챙겨준 거야. 원래 남자는 집안이 평안해야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어. 이제 사돈어른도 일하셔서 월급 받으시니까 자네도 우리 딸이랑 가정 잘 꾸리게. 아빠는 전 남편과 제가 가정을 잘 꾸렸으면 하는 마음에 전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겨주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빠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이런 아빠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혼을 했으니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빠의 노력 덕분에 전 남편과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전 남편은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유독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했는데 그때 전 남편이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거든요. 그 덕분에 건강한 첫째 아이를 낳았고 둘째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이가 둘이나 생기니까 전 남편의 월급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둘째마저 아들이라서 그런지 커갈수록 돈 많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은 계속 건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아빠가 하고 있는 비슷한 일이라 아빠에게 자문을 구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아빠를 찾아간 전 남편과 저는 사업 관련해서 의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친정에 가기 전에 사업 계획서까지 만들어 왔어요. 오랜 기간 생각했던 계획서처럼 보일 만큼 사업 구상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빠는 신중한 표정으로 전 남편의 사업 계획서를 읽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전 남편을 보면서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을 거야. 정말 잘할 수 있겠어? 네, 제가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난 일 바쁘다고 가정에 소홀한 거 못 보내. 우리 딸 혼자 애들 데리고 발 동동 구르지 않게 아무리 바빠도 항상 가정을 1순위에 둬. 이게 내 조건이야. 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보답 드릴게요. 우선 그럼 초기 자본은 내가 좀 투자하지. 나중에 성공하면 꼭 갚어. 나는 그거면 되네. 당연하죠, 아버님. 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전 남편을 믿어주는 아빠가 고마웠어요. 그렇게 아빠의 지원 덕분에 전 남편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아빠의 오랜 지인이었던 동생이 건축업을 하다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친한 동생을 전 남편 회사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원래도 건축업을 하던 지인이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전 남편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전 남편 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남편 회사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빠 덕분에 초기 투자금도 넉넉했고 아빠의 친한 동생 덕분에 회사의 행정적인 것도 금방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었고요. 그 사이 저는 둘째 아들까지 낳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초반 몇 년은 전 남편도 사업과 가정을 잘 꾸려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가장 바쁠 시기에도 아이를 챙기면서 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도는 말 중에 아들 하나를 키우면 동메달, 아들 둘을 키우면 은메달, 아들 셋을 키우면 금메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들만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말만 들어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정말 제 자식인데도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그때는 전 남편이 도와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가정에 충실했던 것도 길게 가지 못했죠. 남자는 돈이 생기면 다른 생각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전 남편이 그런 큰 사업을 하도록 밀어주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아들이 점점 자라는 동안 전 남편의 사업도 더욱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 친정아빠 덕분이었어요.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셨는데 머리 검은 짐승이었던 전 남편은 그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충실했던 전 남편은 점점 야근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번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는 날은 한껏 예민해져서 짜증만 부렸고요. 한 번은 큰아들이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아빠를 보고 신났는지 같이 놀자면서 작은 공을 가져왔어요. 유치원을 다녔던 큰아들은 공놀이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갑자기 큰아들한테 짜증을 부리며 소리쳤어요. 아빠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는데 좀 쉬자. 나는 아빠 오면 공놀이 하려고 기다렸는데. 너 이런 공 사주려고 아빠 발에 땀나도록 일해서 공 사줬으면 알아서 혼자 놀 줄 알아야지. 벽에 던지면서 놀아. 한 번만 던져주면 혼자서 놀게. 아빠 한 번만. 아빠 피곤하다고 말했지. 전 남편은 큰아들의 칭얼거림이 듣기 싫었는지 갑자기 호통을 치며 누워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전 남편이 호통을 치니까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은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놈의 공 하나 던져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밖에서 축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공 좀 굴려달라는데 왜 그게 화날 일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을 보며 소리쳤어요. 왜 애들한테 소리를 질러? 얼마나 아빠가 보기 힘들면 공을 한 번만 굴려달라고 부탁을 하냐고. 집에서 넌 뭐 하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당신이 애들 공 굴려주면서 놀면 되잖아. 내가 놀았다고? 당신 먹는 아침밥에 맨날 잘 다려진 양복, 당신이 하루에 2개씩 쓰는 수건들은 저절로 차려지고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알아? 내가 이래도 집에서 논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말이. 그거 잠깐 공 굴려주는 거 당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못 들었어? 큰아들이 아빠가 굴려달라잖아. 엄마가 아니라 아빠. 오랜만에 일찍 왔으면 아들 좀 놀아줘. 나는 하루도 못 쉬고 집안을 쓸고 닦고 허리가 다 나갈 지경이니까. 저는 우는 아들을 달래면서 전 남편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밖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집에 있는 아내가 논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밥통밥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빨래며 청소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날은 정말 전 남편의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 2아들 데리고 밖에서 공놀이 하라면서 내보냈어요. 유치원쯤 되는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창 뛰놀고 장난감 좋아할 나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아예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채널만 돌리는 게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 놀아주고도 집에 들어와서는 엄청 힘들어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누가 보면 등산에서 정상 찍고 내려온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신경 하나 안 쓰고 그냥 제 할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 안 변한다는 말 진짜 다 거짓말 같아요. 아니면 원래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저와 제 아빠가 전 남편한테 속았던 걸까요? 그때 전 남편은 사업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졌는지 입만 나불거리고 다녔어요. 입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네요. 사업을 한다면서 여기저기 모임에 끼고 골프까지 치러 다녔습니다. 뭐 운동이고 사업차 나가야 하는 운동이니까 별로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카드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놈의 골프 옷에 용품 산다고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카드값으로 나온 거예요. 두 아들 키우는 집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전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카드 내역서를 들이밀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어떻게 200만 원 혼자서 다 써? 당신 애가 둘 있는 아빠야. 가장이라고. 당신이 무슨 총각인 줄 알아? 그럼 명색이 사장인데 내가 허름한 걸로 나갈 순 없잖아. 그건 다 내 회사에 먹칠하는 짓이지. 그렇다고 이 돈을 혼자 다 쓴다고? 당신 취미 활동에 쓸 돈이 어딨어. 돈을 모아야 할 거 아니야. 잘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장인어른이 나중에라도 도와주시겠지. 뭐? 우리 아빠가 봉이야? 사업할 때 손 벌렸으면 됐지. 왜 우리 아빠한테 돈을 또 빌리려고 하는데?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당신도 참 지독하다, 지독해. 이제야 사업해서 돈 좀 벌었길래 좀 써보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 나도 돈 벌 의욕이 생겨야 돈을 벌지. 갖고 싶은 물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돈을 써야만 생기는 거면 없는 게 낫겠다. 신용카드 없애고 체크카드 줄게. 앞으로 이 있는 돈 안에서만 써. 저는 그날 바로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빠는 사업을 하시면서도 양말 하나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은 언제 휘청일지 모른다면서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돈 외에는 다 아끼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산을 모으셨던 거고요.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막 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업이 천년만년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돈 좀 벌었다고 막 돈을 쓰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키자 전 남편은 한동안 삐져서 말도 안 하더군요. 정말 애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저런 식으로 돈을 물쓰듯 써버리는 전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가계부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의 기고만장하고 거만해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면 믿어지시나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온 전 남편은 제게 술과 향수 냄새에 쪄들어 있는 채로 들어왔어요. 겨우 잠든 두 아들이 일어날까봐 그 밤 늦은 시간에 안방까지 질질 끌고 들어갔죠. 어디서 술을 그렇게 마셨는지 술 냄새, 이상한 향수 냄새, 그리고 등에는 여자 파운데이션 자국이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여자 파운데이션 자국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동안 참아오던 인내심이 폭발했고요. 저는 물을 떠다가 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전 남편한테 부었습니다. 찬물 맞고 정신이 들었는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일하고 온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일을 하다 와? 어디서 일을 하면 등짝에 여자 파운데이션이 찍혀 있어? 진짜 정신 나갔구나, 당신. 사업이 다 그런 거지. 접대비 쓰면서 사는 거라고. 당신이 바깥일 해봤어야 알지. 원래 일 얘기는 술도 나오고 따라주는 여자까지 있는 곳에서 계약이 성사되는 거야. 아마 장인어른도 이렇게 일하셨을걸? 저 그때 눈이 돌아서 손이 자동으로 올라갔고 전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젠 하다하다 제 친정아빠까지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는 전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장비 탓하고 날씨 탓하고 환경 탓하더라. 당신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이만큼 못 살았던 게 아니라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밖에 못 살았던 거야. 돈 좀 버니까 눈 보고 신난 개처럼 사는 꼴 나는 내 두 눈 뜨고 못 봐. 당신 한 번 더 이런 짓 하면 나 당신 회사고 뭐고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똑바로 행동해.
저는 그때 전 남편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억정이 다 무너지는 듯 했어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싶었는데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리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상황을 친정아빠에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잘 살아보라고 전 남편을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어떻게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아빠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화가 난 얼굴로 거실에 앉으신 아빠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전 남편을 부르자 무릎을 꿇고 아빠 앞에 앉더군요. 본인이 지은 죄를 아는 죄인 같았어요. 아빠는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전 남편을 보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알아 몰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요즘 내가 자네한테 내 재산도 물려주고 나중에 회사도 자네한테 주게 될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 재산을 회사까지 자네한테 물려준다고 그랬나? 내가 언제? 죄송합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제 회사 규모를 보고 자꾸 계약을 미루려고 하길래 급한 마음에 아버님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허풍 떨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생 말 들어보니까 자네 요즘 회사 일도 엉망이라면서 사업을 우습게 하는 거야? 건축 부실로 민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자네 실수가 내 얼굴에도 똥칠하는 거 알아 몰라. 제가 다 수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랑 친오빠들도 아빠 재산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전 남편이 쉽게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더 살면 초가상간 다 말아먹겠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빠를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용기 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자 아빠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정서방 회사에서 꼼수 쓰는 거 듣고 손 좀 보려고 생각만 했는데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가정은 내팽개쳐 놓고 회사에서 공금 횡령에 탈세에 아주 난리를 치고 앉았네. 내가 테스트해보고 어떤 싹인지 봐야겠어. 저는 아빠의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아빠는 그저 자신만 믿으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때야 아빠가 항상 제 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테스트해보겠다는 아빠의 계획은 이랬어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척 하면서 전 남편한테 돈을 빌려보려는 계획이었어요. 2주 뒤 아빠는 전 남편을 테스트하고 와서는 제게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걔는 싹이 글렀어. 저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내가 정말 오늘 어이가 없어서. 아빠는 찬물을 들이키고는 전 남편과 했던 대화를 제게 말해주셨어요. 아빠가 전 남편 사무실로 찾아가서 심각한 얼굴로 사업자금 관련해서 말을 꺼내셨대요. 회사 직접 와보니까 정말 많이 키워놨구만. 근데 내가 자네한테 갑자기 이런 말 꺼내기 미안한데 나 3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초기에 자네 사업에 투자했던 비용도 있는데 이번에는 나 좀 도와주게. 장인어른,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3억이라뇨?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내가 오죽 급하면 자네까지 찾아왔겠나. 이번에 급한 돈 못 막으면 나 회생 불갈세. 직원들 월급도 지난달부터 밀려서 이번 달에는 꼭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도무지 돈이 안 돌아. 이번만 나 좀 도와주게. 그리고 자네 회사 잘 되면 내가 투자한 돈 갚기로 한 것도 있지 않나. 그러자 전 남편이 간절한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도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갑자기 거만한 자세로 앉아서는 참 정 떨어지는 소리를 정성껏 또 했더군요.
3억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망해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망할 회사도 아니잖아요. 내가 친한 지인 믿고 크게 투자한 게 있는데 글쎄 그게 사기를 당했어. 나도 하루아침에 이럴 줄 몰랐네. 그러니까 자네가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게. 그럼 내가 정말 다 수습하고 자네 돈부터 갚을게. 일단 알겠어요. 생각은 해볼게요. 정 어려우면 건물이라도 내놓으셔야겠네요. 그건 진작에 내놨지. 이제 남은 게 없어서 그래. 사정 참 안타깝게 됐네요. 근데 뭐 저도 돈 문제는 가족끼리도 신중해서 그리고 당장 아버님 초기 투자금 갚아드릴 돈도 아직 없고요.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돌아가세요. 전 일해야 돼서요. 나가주세요. 전 남편은 아빠의 부탁에 생각해보겠다면서 아빠를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아빠는 전 남편의 회사를 나오면서 허탈하고 화가 나셔서 저를 당장 찾아오셨던 겁니다. 아빠는 그동안 전 시댁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는데 전 남편이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돌부처도 이런 상황은 못 견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빠는 제게 핸드폰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확인해 보니까 전 남편이 아빠에게 보낸 문자 화면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글쎄, 전 남편이 아빠에게 보낸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생각해 봤는데 3억은 도저히 못 도와드릴 것 같네요. 아무리 장인어른이라도 그렇게 큰 돈은 저도 무리입니다.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자가 저희 아빠한테 할 소리입니까? 평범한 사이와 장인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 본인 집안을 일으켜 세워준 장인한테 이게 무슨 생각 없는 짓인가요? 저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이런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면서 욕이 절로 나왔어요. 은혜도 모르고 까불어도 유분수지 정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제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정서방이랑 일하는 친한 동생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회사 개판이야 아주. 공금 횡령에 세금 신고 고의 누락에다가 내가 이놈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저도 어차피 그런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은 못 살아요. 저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전 남편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더군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제게 이혼장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나. 그때 이혼하자고 면상에 이혼장을 던져도 제가 수천 번은 더 던질 타이밍에 전 남편이 먼저 제게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이유도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전 남편은 뻔뻔하게 제게 이혼장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장인어른 건물도 팔고 회사도 망했는데 끈 떨어진 줄 잡고 살려고? 난 그렇게 절대 못 살아. 내가 월세 얻을 돈 정도는 줄 테니까 이혼하자. 애들도 다 데려가. 나는 애들 징징거리는 거 딱 질색이야. 지금 장난해? 지금 이혼을 하자고? 우리 아빠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빠 회사 좀 어렵다고 그런 소리를 해? 장인어른 회사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지. 양심이 좀 있어봐. 이제 승승장구해서 하늘로 뻗어가는 내 회사 발목을 잡게 생겼는데 나라도 살아야지. 너 지금 말 다 했니? 진짜 참 뻔뻔하다. 뭐가 뻔뻔해. 월세 얻을 돈은 주겠다니까? 최소한 길거리에 나 함께 안 한다고. 그럼 내 할 도리는 끝난 거지. 그런 개소리 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도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잖아. 당장 나가. 나가라면 무서울 줄 알고? 안 그래도 구질구질해서 나가려고 했다. 전 남편은 짐을 싸더니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이혼 생각을 했던지라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저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니까 저로서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나갔는데 잡지도 않았네요. 전 남편은 법대로 해보라면서 배째라 시기였어요. 저는 화가 나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더 많아서 비웃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 회사는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전 남편 회사 내 비리를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전 남편 거래처에 전부 뿌린 겁니다. 세금 탈세, 공금 횡령, 건축 부실 민원 등을 그야말로 전부 모아서 거래처에 확 돌린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전 남편 회사랑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 남편 회사 일처리 별로라면서 말이 많았지만 저희 친정아빠 보고 참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 남편 흠을 전부 모아서 아빠가 직접 뿌리니까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전 남편 회사에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아빠 지인들 덕에 매출 유지하면서 살던 전 남편 회사는 아빠의 입김 한 번에 흔들렸던 겁니다. 아빠가 만든 자료는 전 남편 회사에서 일했던 지인 통해서 받았던 자료로 만들었던 거라서 엄청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전 남편 회사와 거래를 끊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소송 규모가 어마어마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빠 오래도록 일하면서 신뢰를 쌓았던 지인들은 전 남편 회사가 별로였는데 다 아빠를 보면서 참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는 전 남편 회사를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씩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아빠를 통해서 연결됐던 업체들이 전부 다 참다 못해 소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건축 부실로 민원이 빗발치는 회사랑 누가 일하겠어요? 그야말로 회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했는지 전 남편은 친정아빠를 찾아왔더군요. 친정에 아빠와 같이 있던 저는 허둥지둥 달려온 전 남편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꽁무니 빠지게 달려오는 꼴이 웃기더라고요. 전 남편은 다짜고짜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제 회사까지 망하게 할 작정이세요? 제가 3억 해드릴게요. 제발 제 회사 좀 살려주세요. 3억? 그걸 누구 코에 붙이나? 나 그 돈 필요 없네. 다 쇼야 쇼. 내 회사 아직 튼튼해. 자네 회사랑 레벨이 다른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나? 네?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어렵다면서요. 너 이럴 줄 알고 내가 다 테스트한 거야. 사업하게 판 만들어줬으면 하라는 일이나 잘했어야지. 그동안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단을 만들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요.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을 키웠지. 그 회사 초기 자본에 들어간 내 돈도 당장 뱉어내. 너 다른 소송도 많이 걸렸는데 나한테 줄 돈은 있어? 성공하면 내 돈부터 갚으라니까 헛짓거리나 하는 그런 놈을 내가 왜 도와주나? 또 뒤통수 맞고 싶어서 널 도와? 내가 총 맞았어? 당장 나가! 전 남편은 끝까지 아빠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성을 다 봤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침 집에 오던 작은 오빠는 거실에서 아빠 다리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는 전 남편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참 뻔뻔도 하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죽으렴 혼자 죽어. 괜히 집안 시끄럽게 굴지 말고. 형님, 죄송해요. 제발 아버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마음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 너란 사람인데 내가 왜 도와? 그리고 내 동생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이제 남남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형님, 아버님, 제발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전 남편을 끌어내려고 작은 오빠가 온 힘을 다했지만 꼼짝도 안 했어요. 그때 아빠는 서랍에 있던 사진을 꺼내서 전 남편 얼굴에 뿌렸습니다. 갑자기 뿌려진 사진을 한 장씩 본 전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아빠는 전 남편을 보고 소리쳤어요. 그동안 술집 여자들한테 사다 준 명품 가방에 오피스텔 얻어줄 돈은 있고 처가댁 어려울 때 도와줄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내 딸 가슴에 피 멍들까봐 이 사진만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쁜 자식아. 내가 우리 딸 너 같은 놈이랑 살게 하려고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이대로 가면 정말 회사 문도 닫고 망해요.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내가 가만히 너 하고 싶은 대로 두니까 허수아비처럼 봤지? 천만에. 나는 이런 증거가 수두룩해. 앞으로 울산에서는 절대 사업 못하게 내 처절하게 밟아줄 거야. 저는 아빠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는 경악을 했어요. 아들이 장난감 하나 사달라는 말 듣고도 뉘집 개가 짖나 싶게 무시하던 사람이 술집 여자한테는 명품백을 척척도 사다 줬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어요. 끝까지 아버님 소리를 하면서 안 나가려고 버티는 전 남편을 저는 옆에 있던 아빠 골프채를 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죽고 싶진 않았는지 엉덩이에 불붙은 송아지 마냥 도망쳤습니다. 정말 저런 걸 아빠라고. 그동안 아빠 쳤던 아들들이 불쌍했네요.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해도 일 핑계대면서 한 번도 안 온 사람이었어요. 애들은 어릴 때 부모와 더 잘 놀아야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술집 여자들이랑 놀아놨다는 사실에 더 기가 막혔어요. 결국 전 남편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업계에 안 좋은 소문까지 퍼져서 울산에서는 두 번 다시 사업의 사자도 못 내밀게 됐어요. 그동안 울산에서 몇십 년을 넘게 사업하며 회사를 키워오던 저희 아빠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 거예요. 같은 업계에서 제대로 찍힌 전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겠나요? 일만 다시 못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도 못 왔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양육권까지 전부 챙겨왔거든요. 아빠가 모아둔 술집을 다닌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도 걸고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죄도 달게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같은 업계에서 다시 재기까지 못할 만큼 망가져버렸고요. 완전히 구제불능이 된 거죠. 그러자 전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이들과 살던 집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휴, 못난 시댁 만나서 덕본 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 잘못 키웠다. 차마 사돈어른 볼 면목도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여기라도 찾아왔어. 아버님,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이렇게 된 건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안다, 알어. 그동안 손주들 열심히 키운 거 내가 다 잘 알지. 다 내 아들이 못나고 멍청해서 이런 현명한 여자를 못 알아본 거야. 내가 내 아들 죄까지 사과할게. 미안하다. 전 시아버지는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면목이 없어서 아빠 건물에서 일은 그만두겠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전 시동생도 3층에서 하던 헬스클럽을 모두 정리 중에 있었어요. 4층 건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전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제게 사과를 하고는 도의적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아빠 덕에 월급 받으며 산다고 감사 선물도 보내셨고 명절만 되면 친정아빠 선물도 따로 챙겨주셨죠.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요? 그렇게 전 시아버지 사과를 받으면서 전 시댁 식구와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전 남편은 한동안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울먹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나 지금 이혼해도 위자료 줄 돈도 없어. 그냥 나랑 살면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다 갚을게. 웃기시네. 살면서 뭘 갚아? 돈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막노동이라도 시작해.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 미안해.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한 번만 보여줘. 내가 그래도 아빠잖아. 애들이 아빠를 찾아야 보여주지. 애들은 아빠보다 밥을 더 찾네요. 괜히 애들 앞에 나타나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다시 나타나지 마. 제가 매몰차게 전 남편을 내쫓아버리자 전 남편은 아빠 회사에도 찾아갔더군요. 아빠는 경찰에 신고해서 전 남편을 쫓아버렸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다면서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옛말에
기르던 개한테도 다리 물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빠가 괜히 별일을 다 당한 것 같아서 제가 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빠에게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전 시아버지도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성실하고 은혜를 아는 아들이라면서 칭찬하셨는데 끝이 이렇게 됐으니 책임을 지고 아빠 건물에서도 스스로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아빠에게 못난 아들 둔 아빠로서 죄송하다며 편지도 남기셨대요. 이것도 정말 불효 중에 불효네요. 그래도 자식 잘못에 정정당당히 사과하실 줄 아는 모습에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아빠도 전 시아버지 편지에 착잡한 표정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정에 와서 살고 있어요. 제가 꿈꾸던 화목한 삶이 하하호호 웃으며 사는 삶을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은 결국 울산에서 일자리도 못 구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참 한심하네요. 오히려 울산을 아예 떠났다고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 일 모른다 해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지만 제가 이혼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긴 누가 이혼할 줄 알고 결혼까지 하겠어요. 이제는 과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소중한 두 아들과 오늘도 씩씩하게 살고 있네요. 제 사연 듣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든 가정에 화목이 깃들길 바랄게요.